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제8대 인천시 의회가 3년을 보냈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천시 의회는 조례, 예산, 결의, 승인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해 왔었는데요. 강원모 부의장 역시 그 중심에서 그동안 쓴소리를 도맡아가며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인천시 의회 강원모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천시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시죠? 강원모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연휴 잘 보내셨냐고요? 저는 연휴 같은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이 저는 연휴입니다. 예. 그나저나 부의장님, 지난주에는 신은호 의장님 네. 맡아 가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또 부의장님이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자, 그나저나 지난 그 8월 9일이었어요. 네. 그 예정에 없던 임시회가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열렸었는데 먼저 이 임시회가 왜 열렸는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의장님. 네, 원래 8월 30일 날 네. 임시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8월 9일 날 원포인트 추경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이 전부 국비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비와 군구비가 좀 매칭이 됩니다. 예. 8대 1대 1로 기본 예. 골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추경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될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게 이제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청라 연장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서울 지하철 7호선인데 이게 지금 부평구청역까지 왔다가 최근에 그 성남역까지 지금 개통이 됐고요. 예. 성남역에서 이제 다시 청라까지 들어가는 그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광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도시 수도권 교통위원회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큰 굵직한 어떤 현안들을 승인해 주는 그런 기구거든요. 예. 거기서 인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 사업에 대해서 엄밀하게 하면 사업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 두 건이 가장 크게 처리해야 될 안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천시 뭐 자체 사업을 위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소소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회가 열렸죠. 네. 그 부의장님. 네. 이 되게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안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원활하게 가나 봐요. 일단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까 그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인천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부하고 같이 중앙하고 같이 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예산안은 이제 의회의 그 권한이니까. 그렇군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원 포인트 임시회라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원 포인트 임시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긴박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에 좀 어떻게 충분한 내용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재난지원금 문제하고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절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시민들의 공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이 어떤 이 행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그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열려야 됐고 또 절차적인 부분들이 일단 많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의회가 열리면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열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날 아침에 본회의 열고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회의하고 다시 본회의 열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임시회 개회를 이제 건의한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급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부의장님? 뭐 저는 이거는 뭐 중앙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급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지금 88% 그러니까 소득 그 하위 그렇죠. 88%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88%를 추려내는 게 큰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상당히 어렵다 네, 봐요. 그게. 그래서 그 88%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은 사실 지급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미 지급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 기준 정해가지고 또 많은 또 공무원들이 그거 기준 때문에 엄청나게 또 뭐 속칭 전문 용어로 네. 빡세게 네. 빡세게 그걸 막 기준을 추리고 그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그냥 다 보편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이 원포인트 추경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모 부의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외에 그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88%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반 토론이 좀 팽팽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 88%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아니 나도 힘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논리가 이런 거예요. 참... 그 뭐냐면 지금 뭐 재난이 뭐 이렇게 그 계층과 뭐 소득을 따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재난이고 다 같이 재난이고 또 그다음에 이 지급 재원이 정부에서 그 이번에 상반기에 세수가 워낙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재원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소득이 좀 많은 분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건 받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100% 지급이 좀 타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88%라고 하는 그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그 경계선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부장님 지금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무슨 저 88 올림픽을 치러서 88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90%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왜 그게 꼭 88이어야 되냐는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잖아요. 예. 아니 물론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래 해가지고 88%까지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게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여서 그래서 좀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그 시의회에서 이게 굉장히 좀 논쟁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왜 88%냐? 인천시가 조금 더 재원을 대서 100% 전부 지급을 하자. 그런 얘기가 팽팽히 있었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100%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이 한 880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인천시가 걷어들인 추가 세수가 한 5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도 되는 거였네요. 예, 이미 추경에서 한 3천억 정도를 갖다가 세입을 잡았고 2천억 정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아니 그러면은 부의장님 제가 이게 자꾸 원고에 없는 질문을 드리는데 세수가 너무 많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세금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 그거 이제 굉장히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세수가 많이 거친 게 왜 많이 거쳤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억짜리 거래하면은 세금이 한 얼마였는데 지금은 1억짜리가 이제 2억 3억이 되니까 그 세금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세금으로 많이 거치면 뭐 가스비, 뭐 전기세, 아니면 하다못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핸드폰, 스마트폰 그 비용조차도 부담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우리 뭡니까 이 몸에 이렇게 바로 체감될 수 있는 서민의 그런 세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내려주는 지자체 참 칭찬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강원모 부의장께서 우리 서민들의 기본적인 저 세금들 있잖아요. 내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어쨌든 시정분할관 추가로 거친 세금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 좀 다음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그 청라 국제도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그 청라 국제도시 연장 사업 이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이것도 뭐 상당히 또 논의할 그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뭐 거죠? 동의안 잘 처리됐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이 동의안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청라 연장선 동의안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네. 강원모 부의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저는 이 동의안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이 동의는 인천시에서 그 청라까지 이제 그 전철을 까는 건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마 뭐 인천 시민 300만 중에서 이 사업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또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뭐 예산안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가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이 예산안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청라 연장선의 그 차량 기지를 갖다가 서울시에 있는 곳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우리 짧은 구간이니까 거기에 차량 기지를 만들면 워낙 뭐 돈도 많이 들고 땅도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서울시의 기지를 쓰는데 그 기지를 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400억 정도 듭니다. 그 400억을 갖다가 인천시 의회가 지급 보증을 해달라는 동의안이에요. 서울 도시철도 쪽에서 그렇죠. 서울시가. 서울시가. 근데 우리가 그 400억을 갖다가 주기로 이미 충분히 약속을 했고, 근데 이걸 갖다 의회가 다시 지급 보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의회는 사업에 대한 동의를 갖다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갖다 승인 남은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처리가 될 것이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인천시의회 지급 보증을 해달라는 동의안을 갖다가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대광에서 그런 승인 조건이 났다는 거는 한마디로 서울시가 좀 목리를 부리는 거죠. 아니 인천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네. 아니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올라오진 됐고. 않았고 네, 앞으로 이제 올라오겠죠. 근데 미리 서울시가 그걸 갖다가 예산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급 보증을 해달라라고 하는 동의안이죠. 왜 지급 보증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도 어떠한 걸로 또 이렇게 목리를 부릴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갖다 단단히 해둬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좀 해줘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에요. 이걸 갖다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동의는 우리는 의회에는 예산안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을 갖다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예산으로 얼마든지 동의가 될 텐데 미리 이걸 갖다가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앞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산안의 규모가 예를 들어 4천억 4조라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이거 달랑 400억이에요. 이 공사비 전체 보면 1, 2%밖에 안 된 돈이거든요. 이거를 안 해줘가지고 인천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라 주민들로부터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항의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쪽 분들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반대로 또 오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보증 그거 해주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오히려 인천시 의회가 지금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약간 그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 네. 저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좀 해명 좀 해줘 보세요. 청라 주민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하면은.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좀 지역
이기심이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인천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이기심이.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건 충분히 정말 이건 꼭 서울시의 목리를 지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모 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찬성을 하지만 이거 지금 절차 때문에 이런 거니까 서울시가 절차대로 좀 가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이건 뭐 반대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좀 질문으로 좀 가본다면은 그 이번에 그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대책 사업에 이렇게 좀 크게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정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급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거는 뭐 비본질적인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끼워 넣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그런 감이. 추경이 엄청나게 자주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했고 이번에 이제 2차죠. 이게 뭐 이렇게 썩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 꼭 자기 해야 될 사업을 하겠다는 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을 할 때 뭐 이렇게 비본질적인 사업에 예산 같은 걸 끼워 넣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강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너그럽게 좀 봐야 될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끼워 넣기 했다고 해서 의회가 전부 다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닌 거고요. 어차피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야 되겠죠. 저 부의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리 서민들, 우리 인천의 시민분들의 서민의 어떤 그런 그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다라고 아까 그래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저 직장인 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시고 요새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뭐 힘들다라는 얘기를 2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뭐 월세는 아니더라도 뭐 가게의 그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세금들을 좀 이렇게 좀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좀 비판을 이번 사실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예산안에서 인천시 차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그 추경안을 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하고 인천시 자체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기금에 700억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 아니 지원금 같은 건 그냥 다 뭐 얼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인당 뭐 몇천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그 보편적으로 주고 대신에 상당히 그 힘든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딱 이렇게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그분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그분들에게 또 선별적으로 1,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거를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뭐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뭐 세금을 다시 뭐 이렇게 환원을 해주면서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도움의 손길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지만은 자영업자들이 야 진짜 시에서 정부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게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세금을 2, 30만 원씩 뭐 지원금을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고 막 뭐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세금 쪽에서 좀 힘든 업종에 있는 분들 과감하게
좀 면제시켜주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네.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네, 필요합니다. 네.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좀 그런 거 좀 어떻게 뭐 제가 가진 해결사신데. 권한은 아니지만 뭐 지금 힘이 있으시잖아요. 의장님 좀 해주세요, 부의장님. 신은호 의장님께 제가 이 질문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하여간 그 저기 뭐 정부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예.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과 예. 이 고통을 갖다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뉴스 하실 때 예. 그 희망 자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인천시도 이제 자체 그 아까 돈 그 추경 그러니까 예산에서 좀 예. 거둔 걸 가지고 코로나19 대책을 갖다 더 만들겠다 하고 예.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여간 지켜보고 채찍질 하겠습니다. 네. 참 걱정이에요. 이제 조금 눈 깜빡하면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네. 혹한기가 찾아오면은 또 뭐 가스비에 전기세 아주 그냥 엄청나게 또 에너지 비용이 또 많이 시민들이 주머니에서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힘듦을 좀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좀 세금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결정이 좀 나와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좀 우리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네.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자,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아까 계속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평생 이 자료에 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 강원모 부의장님을 전화로만 제가 네, 인터뷰를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말을 차근차근하게 이해가 되게 쉽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렇게 뵈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놓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공부 주셔서. 잘하셨죠, 저보다. 뭐 하여간 공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공부는 뭐 그거고 아무튼 되게 믿음직해 보여서 되게 아무튼 잘해주시리라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믿고요.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좀 듣고 네. 시간이 벌써 지나가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다음에 좀 다시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집으로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 특집으로 하나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강원모 제1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